파주보존센터는 2016년에 개관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의 주요 역할은 사실은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필름이라든지 영상자료에 대한 보존 역할과 옛날 오래된 아날로그 영화 필름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작업실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 파주보존센터를 건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원 보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영화들이 각 수장고에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각종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쟁 등의 피해로 소중한 그 문화유산인 영화 필름들이 유실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원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파주보존센터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 필름이 파주에도 있지만 상암에도 그 똑같은 동일한 영화 필름이 보존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는 그 영화 필름이 아닌 디지털 시네마로 수집이 되고 보존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보존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도 저희가 이원화해서 동일한 그 파일들이 파주에 하나, 상암에 하나 이렇게 이원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이원 보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이곳 파주보존센터입니다. 이곳 파주보존센터에는 팀이 3개의 팀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첫 번째로는 저희 보존관리팀, 그 영상자료를 직접 그 보존하고 관리하는 저희 보존관리팀이 있고요. 그 영상복원팀이라고 해서 옛날 오래된 아날로그 영화 필름을 그 디지털로 복원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팀과, 그 다음에 이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관리팀이 있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의 이 파주보존센터는 총 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상 1층에는 사무공간과 현상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디지털 작업을 위한 랩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3층과 4층이 보존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은 5도씨 전용의 보존고로 구성되어 있고요. 4층은 20도씨 존의 보존고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온도 구역을 달리하는 거는 그 보관하고 있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온습도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어서 그렇게 시설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보존하고 있는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매체는 영화 필름이에요. 한국영상자료원이 태동이 필름으로부터 태동했지만 그 이후로부터 이제 영화 필름 관련한 자료들, 뭐 영화 포스터라든지 시나리오, 그다음에 비디오, 그다음에 사진류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영화 박물류들까지 총 망라해서 영화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지금 총 수집해서 보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좀 오랫동안, 정말 수백 년 좀 저희가 안전하게, 그리고 원형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는 게 저희의 주요 미션이기도 합니다. 필름은 어쨌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필름이 이제 산화, 열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재질에 따라서 산화 진행하는 정도가 다르지만, 처음에 필름이 들어올 때 보면은 각자 소장하고 계시던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환경을 조성하시기가 어려워서 많이 상태가 안 좋은 채로 필름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필름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필름 보존고는 그래서 파주는 온도는 5도에 습도는 30%를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여름에는 또 이제 외부와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그 온습도를 유지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주는 용도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필름 보존고를 나눠놨는데,
저희는 이제 등록문화재 필름이라고 하는 필름을 보존하는 보존고가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재질에 따라서 위험한 질산염 필름이라는 필름을 따로 보존하고 있는 보존고도 따로 있고, 그 이외에는 유일본의 프린트를 따로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거나, 뭐 흑백이거나 컬러이거나 이 필름의 길이가 어느 정도 길이냐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4층에 이제 보존실이 3개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류 자료는 영화 자료 중에 종이로 된 자료들, 예를 들어서 뭐 포스터 자료, 전단 자료, 뭐 시나리오, 전기 간행물, 콘티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포스터 전단을 보존하고 있는 보존실이 1개실이 있고, 문헌 자료를 보존하고 있는 보존실이 2개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보존실은 항온항습존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제 종이 자료이다 보니까 저희가 온도는 20도 그리고 습도는 45% 이렇게 해서 24시간 항온항습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존실 안에는 모빌렉이라는 이제 자료를 보관하는 이제 시스템 형태도 있지만, 포스터 보존실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서랍형으로 저희가 보존을 하고 있고요. 지금 포스터 전단 자료는 약 54,000점 정도 소장을 하고 있고요. 문헌 자료는 72,000점, 그래서 약 126,000점의 지류 자료를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 자료원에서 자료가 수집이 되면 수집부에서 수집을 하고 나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부서에서 카탈로깅을 하게 되고요. 카탈로깅이 완료된 자료들이 저희 보존부서로 넘어오게 됩니다. 보존부서 넘어오게 되면 보존실로 보존하기 전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보존 처리 작업을 하게 되고요. 지류 파트에서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보존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방적 보존 처리라고, 자료가 들어오면 기록물 소독 장비에 살균 소독 처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오염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예방적 보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학적 보존 처리인데요. 종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공기에 노출이 되면 산성화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게 되면 황변화, 이렇게 누렇게 종이의 재질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종이의 재질이 중성이 아니라 이제 산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종이 그 재질에 알칼리 약품을 투여하는 그런 탈산 처리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작업은 이제 물리적 보존 처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료가 들어왔을 때 접힌 부분이 좀 찢겨져 있거나,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70, 80년대 그 시나리오 자료 특징이 자료가 좋은 종이를 써서 좀 튼튼하게 제책되라기보다는 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특히 책 등도 훼손이 많이 되어 있고, 책 등에 이제 꼽혀 있는 스탬플러가 녹이 슬었다거나 잉크가 이제 좀 탈색이 된다거나, 이러저러한 어떤 물리적인 부분에 훼손이 있었을 때 그 부분을 보수를 하는 거죠. 예. 이런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본 자료에 대한 보존 처리인데, 이 자료들이 외부에 활용이 되거나 자주 꺼내서 취급될 때 또 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번째 보존 처리 작업이 디지털화 작업입니다. 포스터 전단 자료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가 스캔이 완료가 됐고요. 시나리오 작업도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그냥 10년, 20년 그냥 제가 담당하는 때가 이 자료가 안정되면 된다, 그 끝이 아니라 한 100년, 200년 갔을 때도 이 원본 자료를 다시 꺼냈을 때 충분히 원본 자료가 안정적으로 보존되고 있구나, 또 내지는 이 자료가 박물관에서 전시되었을 때 충분히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화된 자료는 그 상암영상도서관에서 이제 멀티미디어석에서 자료를 열람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일반 국민들이 그 디지털 파일을 이용 신청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주요하게 저희가 가장 메인으로 보존을 해야 되는 자료는 이제 디지털 시네마인데, 크게 2가지 경로가 있어요, 입수하는 경로가. 그래서 한 가지는 저희가 법적으로 제출을 받는 디지털 시네마들이 있고요. 그것들은 이제 상암동에서 보통 넘어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필름으로 디지털화를 해서 복원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시네마들이 있어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2016년에 파주 보존센터가 개관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상암동에서 한 군데서만 갖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모든 데이터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LTO 테이프라는 매체를 쓰는데 그 테이프 매체를 2개를 생성을 하고 파주에서 만들어낸 LTO 테이프 한 벌은 상암에 보내고 또 상암동에서 만들어낸 LTO 테이프는 파주로 다시 보내고 그렇게 해서 물리적으로도 이원 보존하는 작업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양이 12페타라고 하시면 보통 낯설어 하시고 12,000TB라고 해야 보통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6,000TB씩 상암과 파주에 각각 나눠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MOV 파일 같은 거 하나를 생각을 하시면 아무리 해봤자 몇백 기가인데 왜 그게 몇 테라씩이 되는지 궁금하실 건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영화 데이터 형태가 원본을 그대로 압축하지 않고 들어와요. 그래서 2K, 그러니까 2K 해상도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용량이 보통 한 1.5TB 정도가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4K 같은 경우는 산술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용량이 4배여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이상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 외에도 이제 형태가 다양해지는 것도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영화들이 소실되지 않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명감 같은 걸 느끼면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상실에는 크게 이제 색보정, 인화, 현상, 그 조약 파트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색보정, 인화 작업, 그러니까 파트를 맡고 있고요. 그 외에 조약 한 분, 현상 한 분, 이렇게 총 3명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주보존센터 지금 사무동 1층에 있고요. 거기는 이제 약품도 많이 사용하고 좀 시끄러운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독립적인 공간으로만 돼 있고요. 거기는 이제 필름 현상에 관한 장비들은 모두 다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인화하고 현상을 이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그 인화가 이제 그 사진의 인화하고 필름의 인화하고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현상은 똑같이 상이 나타나게 하는 거지만 인화는 이제 저희가 색보정이라는 걸 거쳐서 필름이 이제 오리지널 필름에는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정보만 가지고는 인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만들어주는 게 색보정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정보를 가지고 광원을 이용해서 필름에 입히는 과정을 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 인화된 필름을 현상을 해서 상을 매치게 하는 게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순서대로 색보정을 보고 그 색보정 데이터를 인화기에 넣어서 인화기에 있는 광원을 이용해서 원본 필름에 있는 정보를 생필름으로 복사를 하고, 그 복사된 필름을 현상기에 넣으면 그 약품과 반응을 해서 상이 맺혀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저희는 무조건 필름 투 필름이고요. 디지털은 사실 저희하고는 사실 상 관계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 딱 현상소가 5개 있었어요. 저희 나라에. 그러니까 제가 필름 일을 시작할 때 5개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한 2000년 중반 후반부터 필름 세대에서 디지털 세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영관이 뭐 10개라고 하면은 디지털 1~2개 틀던 게 이제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사양 사업이 되다 보니까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저희가 원래 이 마스터 필름 복사도 외부 현상소에서 저희가 이제 의뢰해서 했었거든요. 여기 이제 보존센터가 생기면서 자체적으로 해보자 해서 이제 여기가 건립이 되면서 저희 현상소가 생긴 거예요. 저희가 우선 쓰는 필름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2000피트가 한 롤 기준인데요. 지금 그냥 저희가 사는 가격이 한 롤당 한 370만 원 정도 해요. 보통 한 편이 10,000피트 정도 되거든요. 그럼 최소 한 편에 10,000피트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5캔이면 벌써 한 1600, 700 들어가는 거죠. 그건 순수히 필름 값이고요. 거기에 저희 약품 써야 되죠. 물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요, 저희가. 저희는 주로 사실
그 사무보다는 장비를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존센터 2층에 있는 그 스캔 편집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장비와 컴퓨터 등을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영상 편집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팀원은 13명, 팀에서 하는 일이 파트별로 다 나눠져 있기도 해서 저희 스캔하고 편집 쪽은 지금 담당하는 분이 2분 정도에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현재는 다 디지털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필름들을 수집을 하면 사실 그 필름을 저희가 어떤 현 시대에 맞춰서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필름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팀에서 주 업무를 하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작되는 작업이 필름 스캔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존팀에서 필름을 한번 물리적인 것들에 대한 손상들을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보수를 먼저 거치고 나서 이제 디지털 스캔을 하기 때문에 필름이라는 자체의 물리적인 것들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으로 스캔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4K로 스캔을 할 수 있는 어떤 장비를 구축을 하고 있고 실제 스캔을 하면서 디지털 파일로 바꿨을 때 그 필름의 그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을 최대한 잘 살려서 그 원본 그대로의 어떤 그 상태를 디지털로 이제 변환하는 과정들을 이제 장비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스캔하면 디지털 파일로 변환이 되고 그 디지털 파일들을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보는 영상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름을 스캔을 하면 스캔된 파일이 디지털로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바로 이제 뭐 매체로 보는 건 아니고요. 그 나온 파일들을 일단 그 전에 이제 필름에서의 어떤 색 컬러 값과 실제 디지털의 컬러 값들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그 컬러에 대한 보정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 보정이 되면서 이 영화의 어떤 원본 고증이 사실 필름이라는 어떤 그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중간에 뭐 손상이 되거나 중간에 어떤 그 원래 영화의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어떤 변형될 수 있을 만한 소지가 있어서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그 필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작품의 어떤 그 원본의 동일성들을 검증을 하고요. 그런 단계에서 편집을 이루어지고 그리고 색 보정을 하면서 사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그 심화 복원이라는 또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심화 복원 같은 경우에는 필름이 가끔씩 손상이 되거나 특히 뭐 스크래치나 먼지들이 많이 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깨끗하게 지우는 어떤 심화 복원의 작업들을 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출력을 하는데요. 그 사이에는 또 저희가 그 사운드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운드 복원도 그 필름의 그 사운드를 스캔을 하다 보니 사실 그 부분도 손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운드도 복원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료된 그 복원 파일들을 가지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유튜브의 어떤 영상 아니면 다양한 매체로 활용할 수 있게 그 마스터링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최종 출력을 하는 걸로 이제 저희 복원 프로세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주 보존기술센터 건물에서 2층에서 이제 색보정실에서 필름에서 디지털 파일로 변환된 소스들을 색보정을 하고 감독님들의 자문도 받고 또 그거를 다시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DCP라는 파일로 변환해서 그 영화제라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 발굴복원전 같은 그런 곳에 이제 제공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1인이 더 있고 둘이서 같이 작품을 나눠서 하기도 하고 또 협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색보정에서는 그때의 색감이라든지 조금 더 발전해서는 그때 하지 못했던 그런 데이포 나잇 같은 것도 구현을 하고 또 감독님들이 오셔서 그런 걸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감독님이 계신 경우는 감독님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2019년에 했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는데
그 배영균 감독님의 그 또 미대 교수님이셔가지고, 근데 그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때 하지 못했던 거를 지금 기술로 다 이제 하는 케이스이셔서 대체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거나 저희 아카이브적인 관점에서는 똑같이 제일 마지막 단계이면서 꼭 색만 보는 건 아니고 모든 이제 데이터라, 그러니까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복원, 그 먼지 스크래치 그런 거 아니면 또 자막까지 포함을 해서 다 체크를 더블 체크를 하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작품을 했을 때 그때 자문시사로 박광수 감독님이었나? 그분이 오셨었는데 처음으로 감독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자료로 나서 이 영화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근데 미장센적으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근데 그 촬영 감독님이 유영길 촬영 감독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유영길 촬영 감독님은 제가 전에 회사에 있을 때도 다른 촬영 감독님들이 항상 언급을 하셨던 분이어서 그 영화가 아직까지도 자료원 입사 이후에 작업했던 것 중에 제일 그런 색적으로는 제일 미장센 쪽으로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접할 수 없는 작품들을 그 몇십 년 전에 있던, 그러니까 할 수 없던 거를 이렇게 접한다는 거에 있어서 좀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일단 감사함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몇몇 작품들은 저희 그 문화재로도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문화재로 갈 수 있는 작품들도 저희가 보존을 하고 또 활용을 하고 또 가공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